안녕하세요, 칼렌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예. 제가 어제 이제 올리고 오늘도 이렇게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 오늘 사건 사고가 있었어요. 제가 정말 웬만해서는 화를 낸다거나 소리 지른다거나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 와, 오늘은 정말, 그래서 분명히 갑자기 생각났어요. 어제 제가 타로 리딩에서 약간 석연치 않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막 읽으면서 막 했었는데, 그래서 일부러 좀 전에 어제 올렸던 그 동영상에서 어제 리딩 부분만 제가 다시 돌려서 한번 봐봤거든요. 어머나 세상에, 그게 딱 맞았어요. 웬일이야. 자, 막데이스가 나왔어요. 제가 이제 행정기관에 갈 일이 있다고 했었거든요. 오늘 서류를 다시 이제 뭔가 정정할 게 있어서 갔는데, 일단 했어요. 했는데 막데이스는 서두르지 말라잖아요. 근데 뭐 서두르거나 말거나 어쨌거나 해야 될 일이라서 막데이스는 또 어쨌거나 뭔가 행동력을 뜻하기도 하니까 했어요. 해야 돼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갈까 하다 버스를 타고 갔어요. 갔는데 제가 세무서로 가야 되는데 구청으로 잘못 간 거예요. 그래서 또 구청에서 세무서까지 걸어가고 막 약간의 이제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그건 문제가 아니었어요. 가서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세상에 일의 순서가 잘못돼갖고 컵6 예전에 했던 것들을 다 수정해야 되는, 그래서 컴10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과정들을 다 뒤집었고 다 수정해야 되는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됐어요. 어쩐지 이 컴10이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뭐 그건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일의 형태도 지금 보면은 되게 가볍게 시작한 일, 해야 돼 하고 의욕적으로 가볍게 시작한 일이에요. 균형을 잡아서 잘 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자전거를 이렇게 거의 고개하듯이 타니까 이거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가서 이제 신청을 했는데 보니까 조건이 다 어긋나고 안 맞고 해서요. 한마디로 뭔가 다 헤집어 놓은 듯한 상황이 됐어요. 헤집어 놓은 듯한 상황이 돼서 하나하나 다 이제 예전 거를 이렇게 다 수정해 갖고, 와, 일이 막 한 2배로 는 것 같았는데, 그것까지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괜찮아요. 그래도 어쨌거나 일이 지금 뭔가 이렇게 컴10처럼 심상치 않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게 컴10이 리틀 데스카드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어제 올린 거를 까먹고 좀 전에, 오늘 이제 좀 전이죠. 밴드에다가 피드백글을 올리는데 제가 거기다가 오늘 하늘 사진을 올리면서 오늘 하늘은 데스나 그 컴10 하늘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올렸는데, 그 올리고 나서 이제 이걸 다시 하느니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분명히 어제 이거 읽었던 게 심상치 않았던 게 기억이 나서 다시 막 동영상 돌려보니까 컴10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오늘 정말 열받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정말 10년 만에 정말 막 엄청나게 막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고 진짜 그랬던 사건 사고가 있었어요. 그거는 이따가 다시 설명할게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이거 이따가 마무리할 때까지 이렇게 펼쳐 놓으려고요. 이 오늘 있었던 사건들 이거랑 비슷해요. 그것도 흐름이. 어쨌거나 컵 여왕을 이제 설명을 할게요. 오늘 컵 여왕 할 차례니까 요건 이따가 또 다시 얘기할 일이 있을 거예요. 컵 여왕은 여성스러운 리더입니다. 사랑스럽고 우아하고 여성적이고 모성애가 강한, 그리고 예지력이 있는 우울증, 예민한, 불안한, 상냥한인데요. 너무 재밌게도 제가 오늘 일진 카드를 뽑았는데, 여기 있으면은 이거 제 밴드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제 밴드, 아이고 요거는 아니고, 제가 밴드를 어디 갔니? 자, 제 밴드를 들어가 보면 이거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컵 여왕이 제 오늘 일진 카드에서 나왔었거든요. 그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공부하려고 우리가 제가 이거 찍는 거니까. 그래서 운명의 수레바퀴, 오늘 날짜를 더하면 운명의 수레바퀴가 되고요. 그 다음에 검 에이스, 이제 10은 1 더하기 0 하면 1이기 때문에 숫자 카드로는 에이스 카드가 이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랜덤 카드라고 해서 제가 하루에 그냥 랜덤 카드 한 장을 뽑거든요. 그게 오늘 컵여왕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오늘 컵여왕 찍을 차례인데 컵여왕이 나왔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검하고 붙어서 어머, 컵여왕이 오늘따라 되게 날카롭고 예민하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거는 운명의 수레바퀴는 전환기잖아요. 그러니까 전환점을, 이제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얘기하는데, 오늘 제가 사업자 등록증을 이렇게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야 뭐 거기지만, 어쨌거나 뭐 법적인 것들 처리하고 전환점 있었고, 이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뭐 내가 그런 일들을 처리해서 컵 여왕이 나왔나? 근데 그래도 왜 컵 여왕이 나왔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랑 이렇게 두 개가 검하고 붙어서 딱 나와서 오늘 컵여왕 유독 냉정하고 조금 비장해 보인다라고 했는데, 이제 사건 사고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옆에 건물주 할아버지께서 술이 취해갖고 저희 사무실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때는 제 손님이 예약 손님이 오시기 바로 한 5분 10분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예약 손님 있다고, 근데 들어오셨는데 다짜고짜 나 내 점 좀 보쇼 막 이러는 거예요. 자기 점 좀 봐보래요. 그래서 워낙에 술 먹고 좀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서, 그리고 그 전에도 사무실에 와서 막 문을 두드리는데 좀 심상치 않아서 제가 문을 안 열어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손님 올 거라서 안 된다 그러고서 그때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딱 뒤돌아가는데 뒷짐에 막걸리 2병을 들고 계신 거예요. 그때 너무 놀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오면 너무 이제 좀 무섭기도 하고 꺼려지죠. 그래서 오늘도 오신 거예요. 근데 다짜고짜 들어와서 앉더니 점 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상담소고 예약 손님이 오실 거라 하는데 계속 그러니까 오면 나갈 테니까 점 보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제가 기가 막혀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의 이 전차 같은 질주 본능이, 그리고 컵여왕인데 검을 들어버렸죠. 아까 이제 보셨듯이 컵여왕이지만 검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질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 질주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제가 좀 냉정하게 나가시라고 딱 그랬더니 저번에 우리 그 주차장에서 막 밤 12시 넘어서 담배를 폈는데 그거 담배를 폈대요, 제가. 근데 CCTV에 다 녹화됐대요. 그래서 나야 뭐 그런 일이 없으니까 CCTV 가져오시라고, 그거 난 경찰을 부르겠다고. 그러니까 경찰 부르래요. 근데 너무, 일단은 손님은 오실 건데 그러면서 계속 앉아서 막 말장난 있잖아요. 그거를 해갖고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막 소리를 질렀거든요. 나가시라고. 그랬더니 놀란 거죠. 그래서 나가는데 막 제가 뒷공을 쫓아가면서 그 사무실 밖에까지 쫓아나가면서 막 소리 질렀거든. 내가 담배를 언제 피웠고, 내가 술 담배도 못하는데 어디다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남의 영업장에서 그러냐 막. 근데 술에 취해서 약간 비틀거리니까. 근데 그분이 술 먹었다 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아세요. 되게 좀 그렇게 막 시비를 걸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 우리 상가분들이 다 나와서 결국엔 창피했어요. 그래서 저녁 때 조금 몸살기가 나와서
좀 마음을 달래느니라고 맛있는 밥도 먹고 동생하고도 얘기 좀 하고 옛 이야기죠. 옛 이야기 하면서 풀었어요. 엄마 얘기 이렇게 좀 어렸을 때 자라면서 그런 뭐 오해했던 얘기, 서로 오해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조금 풀고 또 마침 저 친한 지인 아주 점잖은 친구가 전화가 와갖고 얘기를 했더니 정말 선비 그대로거든요. 정말 점잖은 친구인데 그 친구 입에서 양아치란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막 마음이 그냥 좋죠? 막 그래갖고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가 됐죠. 그거 같아요. 좋은 사람들과 꼭 동조를 받고 내 편을 그래서가 아니라 저는 일단 제 선에서 해결을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마음은 좋지는 않아요. 마음은 좋지는 않은데 해결은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죠. 그래도 만약에 동생도 없었고 마침 그때 그렇게 위로해줄 친구의 전화가 없었더라면 그래도 버티긴 했겠지만 그래도 그들 덕에 되게 빨리 그 흥분된 정말 이와 같은 상태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거에 되게 감사했던 오늘이었습니다. 말이 길었죠. 제가 사실 정말 아까 한이 됐었어요. 너무 힘들었었어요. 염증이 이 코 속에 또 염증이 확 올라오는 느낌 있잖아요. 화를 내면은 염증 반응이 되게 빨리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벌써 목이랑 붓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데 감사하게도 빨리 가라앉힐 수 있게끔 동생도 이제 함께 이야기해주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어주고 그래서 이렇게 실실 웃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돼서 너무 좋네요. 저 혼자 좋아해서 죄송해요. 예, 근데 오늘 그랬어요. 이게 너무 제가 이렇게 저는 제 스스로 오늘의 카드도 그렇고 어저께 받았던 이 카드도 그렇고 이게 왜 나왔는지 오늘 정말 제대로 알았어요. 검텐.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스펙타클했습니다. 그래서 컵 여왕이 원래 사랑스럽고 우아하고 여성적이고 모성애가 강하고 예지력 있고 그런데 부정적으로라든가 약간 다른 면모로는 우울증 있고 예민하고 불안한, 물론 상냥함은 열로 들어가야 되겠죠. 예, 불안하고요. 감정적으로 불균형이 오면요, 사실 진짜 속된 말로 진짜 오늘 제가 뚜껑 열린 것처럼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되게 도발적인 면이 있는 게 여왕제, 이 컵 여왕이기도 해요. 여왕제가 아니라 컵 여왕이기도 해요. 이 카드에서처럼. 비전 오브 라이프에 있는 컵 여왕은 되게 이게 코스모폴리탄이든 약간 잔 자체는 마티니잔 같은데 이게 좀 제법 도수가 있는 술일 확률이 높거든요. 이 잔에 있다라는 것은 예, 그냥 제가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또 제가 칵테일은 그래도 예, 100잔 일산시 한 2년은 만들었잖아요. 예, 잔수로 따지면 어마어마합니다. 매일 밤 100잔 가량은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정도만 아는 정도만 말씀드리자면 이 마티니라 요런 잔에 나오는 것 자체가 좀 도수가 높은 거 위주로 해서 약간의 버무스라든가 약간의 이제 그 도수가 높은 거 위주로 재조조가 돼야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독한 술이, 그래서 얼굴이 빨갛잖아요. 저는 오늘 화가 나서 빨개졌겠지만 여기 빨개져서 이렇게 귀여운 악마하고 약간 어떤 도발적인 어떤 감정에 빠지는 모습을 그려놨어요. 저는 오늘 어떤 할아버지하고 도발적인 싸움을 했네요. 그리고 자, 여기도 컵 뚜껑을 닫았는데요. 저는 오늘 컵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밴드글 쓰면서도 그랬어요. 여기 이 번역 카드가 오늘 뚜껑 열린 제 모습 같다고. 예, 폭발하는. 그래서 뚜껑 컵이 폭발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통 이 컵여왕은 컵을 닫고 자기 감정도 모른다거나 바라보지 않는 뭐 약간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 강물이 엄청 소용돌이쳐. 이건 색칠하면서 조금 더 볼 거예요. 그 다음 스팀펑크 덱의 자꾸 여왕제래. 컵여왕은 이 스팀펑크 자체가요, 항상 이 여자들이 거의 주인공이 되고요. 되게 좀 더 진취적이고 행동적이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도 그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 10번 운명의 수레바퀴의 날인데 약간 혁명적인이라든가 혁신적인 어떤 느낌이 많이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스탬퍼크 덱 자체가 그림의 어떤 패턴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하우스와이브즈 카드의 또 컵여왕이에요. 그렇죠. 와, 손 엄청 크네요. 뭐 그래서 여기도 위스키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러면은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술은 못 마시는데 거의 못 마셔요. 근데 기약 먹으면 좀 독한 술을 더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소주는 잘 못 먹기는 해요. 소주는 잘 못 먹는데 위스키 중에서도 약간 블렌디드 위스키보다는 약간 몰트라고 해서 향이 좀 짙은 좀 그 향이 강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더 좋아하기는, 향이 강하다기보다는 그렇죠, 조금 더 진한 어떤 느낌이 나는 약간 남성적인 술을 더 좋아하긴 해요. 예, 근데 이 컵여왕들을 그려놓은 걸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 도회적이고, 오히려 컵여왕이라서 모성이라든가 뭐 상냥함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현모양처라든가 그런 식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되게 고전적인 느낌을 조금 주기도 하고 한데 되게 생각보다는 와일드한 느낌도 제법 주는 것 같아요. 와일드하고 도발적인 면도 많이 그려놓은 거가 느껴지네요. 근데 실제로도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함께 공부했던 분들 중에요, 컵여왕이 정말 주로 되게, 그분은 카드만 뽑으면 컵여왕이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좀 되게 외모나 이런 거 되게 스터분하지만 의외로 과감하고 멋진 분이셨어요. 이거는 뭐 포장하려고 멋지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 진짜 되게 멋지다라고 생각을 한 게 되게 감정적으로 솔직하고 과감하셨어요. 연애 때 저희가 그때 연애 타로를 배울 때 만나서 조금 더 연애라는 것은 우리의 본능적 성향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본능적 욕구와 성향을 그대로 엿볼 수 있는 게 연애거든. 그래서 연애 운을 본다라는 건 어찌보면 본질적 의미를 찾아가는 거랑 전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데카메론이랑 로맨틱이랑 그런 카드를 너무 배우길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 하인들 카드라고 해서 그것도 배웠었는데 그 카드도 참 의미도 깊고 좋은데 머리가 나빠서 더 공부를 아직은 더 해야 돼요. 물의 여왕이에요. 수용성. 여기서는 연꽃, 한떨기 연꽃처럼 표현이 됐는데요. 사람은 여성스러워야 한다. 또한 공격적이지 않고 수용적이어야 한다. 세상을 정복하는 전략들을 배우는 대신 편안히 쉬는 기술을 배워야만 한다. 그러게요. 근데 저는 제가 편하기 위해서 오늘 좀 악을 썼습니다.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안 그러면 계속 와갖고 저를 그럼 제가 편안하게 쉴 수가 없잖아요. 쉰다기보단 제 공간을 편안하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또 손님들이 오는데 지난주에도 한번 손님들하고 지난주가 아니에요.
그러게요. 어저께인가? 어저께였던 것 같은데 어제도 11시, 오전 11시에 제 손님들이 세 분이 이제 함께 오셨어요. 저쪽에. 그것도 강 건너서, 제법 강 건너서 오신 분들인데 소개받고. 근데 차를 분명히 저희 건물 쪽에 댔고, 저희 동생 쪽에 댔거든요. 근데 어제도 그분이 와서 손님들이 있는데 무한하게 문 앞에서 계속 막 쳐다봐서 민망해갖고 나가서 아, 왜 그러시냐, 뭐 불편한 거 있냐, 그러니까 아니라 그러면서 그냥 갔거든요. 그러네, 어제도 그랬었네. 제가 화내길 잘한 거죠? 예, 화낼 땐 내야 됩니다. 예, 왜? 진짜 편하다라는 것은 내 바운드리를 편안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수용성이라는 것을 잘못 활용하면은 부당하고 적절하지 못한 것까지 수용해야 되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게 갑자기 생각났나요? 예, 활동하지 않는 상태는 부정적이지만 수용적인 것은 긍정적이다. 그것들은 매우 비슷해 보인다. 활동하지 않는 것과 수용적인 것 사이의 차이점을 보기 위해서는 매우 통찰력 있는 눈이 필요하다. 그렇죠.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활동하지 않는 것과 수용적인 것. 그러니까 활동하지 않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됨에도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수용성하고 다르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따뜻한 공간,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 제가 한 것처럼 때로는 한번 정말 그게 맞다면 지르는 용기도 필요하죠. 그거는 충분히 내 거를 위한, 내 자신을 위한 보호일 수도 있어요. 물론 봐가면서 해야 될 것이고 하지만 근데 이제 수용적인 것은 마땅한 거를 수용하는 거죠. 마땅한 것을, 마땅하지 않은 것까지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듯이. 예. 그래서 수용적인 것은 반갑게 맞이하는 것이고 하나의 기다림이며 이것 안에는 하나의 기도가 있다. 수용성은 주인이고 수용성은 하나의 자궁이다. 활동하지 않는 것은 단지 둔함, 죽음, 절망이다. 거기에는 기다림도 없고 기대도 없고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무기력으로 빠져든다. 이것은 하나의 무관심으로 떨어져 내린다. 그리고 무관심과 무기력은 해롭다. 그렇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내 장소를 가당치 않게 하는데 그거를 그냥 막 이러면서 괜찮은 것처럼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그거 받아들인다? 그건 수용성이 아니죠. 그렇지 않아도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할아버지한테 막 소리 지르고 쫓아내는 진짜 강아지처럼, 오늘 주인공 강아지처럼 막 제가 막 쫓아냈는데요. 그 쫓아내는 찰나에 손님들이 오셨어요. 막 소리 지르고 참 얼마나 민망하던지. 그래서 너무 죄송해서 제가 너무 죄송하다고, 처음 뵀는데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너무 죄송하다고 했더니 오히려 그 할아버지 보니까 왜 그런지 알겠다고, 선생님 너무 잘하신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저를 위로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을 맞이할 장소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걸 알아주신 거죠. 너무 감사했어요. 감동이고 전 진짜 그 마음으로 하거든요. 어제는 제가 못 해드렸잖아요. 오신 분들이 막 순간적으로 약간 뭐야 왜 그러지? 막 이러면서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제 공간의 정화를 위해서 저에게 오시는 손님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한 몸을 정말 오늘 제 목이 다 아팠었어요. 자, 감정의 온도. 지금 당신의 감정은 몇 도인가요? 저의 감정은 몇 도일까요? 궁금한데요. 오, 악마래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을 때
쇼핑을 하다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해도 바로 사지 못하고 친구에게 이 옷 어때? 잘 어울려? 하며 일일이 물어보는 사람. 제 친구 이런 친구 있었는데 정말 미친듯이 물어보는데요. 결국엔 안 사다거나 말도 안 들어요. 말해줘도 듣지도 않아. 예,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교제할 이성을 결정할 때도 심지어 점심 메뉴조차 친구나 동료 가족의 의견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요즘 많은 분들이 결정장애로 고민을 토로하는데요. 결정은 원래 어려운 겁니다. 결정을 할 때 신경이 쓰이고 불안해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지요. 만약 결정의 순간에 사소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조금의 불안도 느끼지 않는다면 인간이라는 종은 지금까지 생존해오지 못했을 겁니다. 결정 불안의 이면에는 숨겨진 위험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대비하려는 생존 본능이 숨겨져 있으니까요. 결정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것은 그만큼 신중한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인지행동 치료 전문가들은 결정장애를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A라는 결정의 이익과 손실, 그리고 B라는 결정의 이익과 손실을 나란히 써보면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써보래요. A의 이익과 손실, B를 선택했을 때 이익과 손실. 하지만 사실 현실에서 이런 접근은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결정할 때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것은 A라고 결정하든 B라고 결정하든 그 이익과 손실이 5대 50대 50이라는 것을 이미 직감으로 인식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종이에 옮겨 적어봐야 50대 50이란 것을 또다시 확인하게 될 뿐입니다. 결정이 어려운 까닭은 어떤 결정을 내려도 이익과 손실이 반반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결정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면 불안 때문에 결정에 따르는 위험을 더 위협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의 이성적 판단은 감정에 의해 쉽게 왜곡됩니다. 기분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편향됩니다. 불안할 때는 위험 요소에만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게 되지요. 그래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너무 지쳐 있어서 결정 피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벤구리온 대학교의 단직어 교수와 컬럼비아 대학교의 레바브 교수팀은 가석방 전담 판사들을 대상으로 10개월 동안 결정 피로가 현실에서 어떤 파급력을 갖는지 연구했는데요. 8명의 판사가 결정한 1112건의 가석방 자료를 검토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균 경력 22년인 판사들은 6분에 한 건꼴로 가석방 여부를 결정했는데 이들의 가석방 승인율은 평균 35%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점심 식사를 한 직후에는 승인을 65%인데 반해 점심 식사 전에는 0%에 가깝습니다. 피곤하고 배고픈 판사는 가석방 요청을 쉽게 거부해버린 겁니다. 필요하고 허기질 때는 마음을 열고 다른 가능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위험 부담을 줄이려는 경향이 커집니다. 아무리 훈련된 전문가라도 몸이 힘들면 의사결정 방향도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변합니다. 지금 결정 스트레스를 느낀다면 너무 지쳐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결정장애가 문제가 아니라 삶에 너무 지친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장단점은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을 명확히 우위에 두기가 어렵습니다. 이때는 이성이 아니라 마음을 따라보세요. 무모해 보여도 나를 믿고 한 걸음을 멋지게 뗄 용기도 필요한 법이니까요. 여기 스트레스 측정법이 있어요. 자, 다음의 사항이 당신에게 문제가 되면 표시하시래요. 일을 자꾸 미룬다. 저 하나.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자주 잊는다. 그거는 제가 반반인데 무언가 하려고 하면 방해하는 것들이 많다.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을 잘 못한다. 도대체 지금 몇 시인지 모를 때가 많다. 저 이럴 때 많죠. 나는 완벽주의자다. 그거는 버렸어요. 저는 필요하고 지친다. 이거는 오늘은 그랬던 것 같은데요. 정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 정력이래요. 창조성이 떨어진다. 저 이거요. 한 4가지 정도. 여기 또 있네요. 융통성이 없다. 이것도 지친 거하고 관련이 있군요. 기억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
즐길 시간이 없다. 긴장을 푸는 시간도 없다. 혼자 일하는 게 편하다. 자주 식사를 거르거나 마구 먹는다. 약속에 자주 늦는다. 오랫동안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수가 없다. 거의 운동을 못한다. 나에게 무리한 요구들을 많이 한다. 하는 일에 비해 보상이 적다. 이게 15개 이상이면 당신 스트레스는 매우 위험하고요. 10개 이하면 꽤 힘든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스트레스는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래요. 5점 이하가 좋대요. 계속 이 상태 유지하래요. 그래도 가끔 스트레스가 쌓인다 싶으면 가볍게 스트레스 흔들기를 해보세요. 저는 한 7개 정도니까 5개에서 10개니까 중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느 날은 10개 가까이 되고 어느 날은 5개 정도 되고 딱 그 정도인 것 같네요. 제가 읽으면서 제 거 체크하느라고 조금 그랬네요. 예, 이거 블로그에다가 이 페이지를 한번 올려놔 볼게요. 테스트.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블로그에 가서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마지막쯤에 한번 다시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일단은 하고 색칠 공부를 간단히 해볼게요. 어쨌거나 오늘은 제가 어제 밤도 새고 한 새벽 3시까지 동생이랑 오늘 이제 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 그리고 인터넷에 올리는 거 제가 스토어팜에 상담 상품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거 쇼핑몰 작업 좀 하고 막 하느니라고 별것 다 진짜 한 페이지 올리는 걸 갖다가 하긴 대충 할 일은 아니니까 작은 일이 아니더라고요. 익숙치 않은 것도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 하느니라고 동생이 밤샜어요. 근데 저희 동생도 쇼핑몰을 해야 되니까. 근데 여태까지는 이제 외국 쪽 쇼핑몰 쪽으로만 했었는데 지금 국내 쇼핑몰을 하려고 준비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좀 공부 좀 하고 같이 해서 이것저것 연구하고 하느니라고 좀 시간이 어제 정말 늦게 자고 피곤한 목도 있었어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그 할아버지한테 신경질 낸 건 아니에요. 신경질 낸 건 아니죠. 근데 조금 다른 때보다 덜 참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많았었군요. 피곤해서 갑자기 괜히 좀 미안해지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전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술 먹고 자꾸 술병 막걸리 들고서는 제 사무실에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는 조금이라도 받아주는 기색이 있으면 안 돼. 그건 단호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아무리 이래저래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오늘 참 그랬어요. 저 정말 화내는 거 너무 싫어하고 힘들어하는데 화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으려면은 그래도 너무 정말 안 좋아하는데 오늘 좀 그 부분에서 화를 내고 나면 되게 힘들고 속상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시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좀 그랬답니다. 오늘 저의 감정의 소용돌이를 치게 만들어주신 옆 건물주님 편안하게 주무세요. 미워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짜요. 그분은 미워하진 않아요. 근데 제 공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답니다. 저는 저희 공간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특히 제 손님들이 힐링을 하러 오시는 공간이잖아요. 제가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좀 높죠. 저도 약간 그런 면에서는 이 컵유황 같은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컵유황에 이제 모성, 보호본능이라든가 방어 이런 기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문제는 여기 이제 카드에서 보면요, 컵여왕이 뚜껑을 닫고 자기도 모르는 자기 감정, 자기 탐색을 지금 하려면 이 뚜껑을 열고 탐색을 해야 되는데 닫고서는 탐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뭔가 이렇게 막 되게 돌보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아이들, 여기 천사 애기들 있잖아요. 보면은 오히려 얘네들이 엄마를 근심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예, 꼬맹이들이 엄마의 이런 우울해하는 모습, 뚜껑 닫고서는 내 마음도 나도 몰라 막 이렇게 해서 소용돌이치는 그런 감정 상태에서 빠져있는 모습을 보면서 애기들이 엄마를 약간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는 모습 때문에 이거는 약간 그런, 뭐 쓸데없는 이런 느낌은 아니고, 어쨌거나 정말 돌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이요, 엄마가 우울하면요, 아이들 되게 걱정하는 거 아시죠? 그게 습관이 된다거나요, 두고두고 아이들이요 엄마 걱정을 해요. 그래서 아이가 애어른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아이가 애어른이 되는데 어른들은 또 어때요? 철없는, 네가 그러니까 모르는 아이, 진짜 아이 취급을 하잖아요. 하지만 아이는 아이죠. 아무래도 어른들보다는 경험치가 낮으니까. 하지만 감정적으로는요, 아이들이 우울한 엄마를 보면서 자라면요, 우울해져요. 그러니까 성장을 해버려요. 성숙을 해버린다 그러죠. 성장하기 전에 성숙을 해버린다 그러죠. 그래서 애늙은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너무 억지로 밝은 척하면서 막 버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자기 감정이 조금 우울하다거나 좀 내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좀 비정상이야 라고 느껴질 때는요, 과감하게 좀 몸을 움직인다거나, 진짜 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진짜 참고 무엇에 노력을 해야 되는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컵양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상냥하고 뭐랄까, 아무리 지혜롭고 그렇다 하더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우울한 것을 보면서 막 슬퍼한다거나 힘들어하는 거는 그게 더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참고 삭히는 게 또 능사는 아니겠죠. 그래서 항상 내가 뭔가 내 스스로 심상치 않음을 느낀다거나 우울감이 느껴질 때는 그것을 부지런히 좀 해소를 한다거나, 적극적으로 좀 해소를 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조금, 근데 이게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요, 그런 것들을 좀 풀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하게 다른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뭔가 우울해진다거나 피곤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의 경우에도 그 부분을 좀 많이 고친 편이에요. 고쳤다기보다는 방법론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왕이면 애써서 막 우울해 보였는데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우울해하면서 신경 쓰게 하는 거, 그런 것도 좀 그렇고요. 스스로 챙기기, 내 마음이 이상하면은 그게 무엇인지 자꾸 알아채려고 노력하기, 그래서 거기에 좀 도움이 되는 어떤 활동하기. 오늘 그런 상담했네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오셨던 손님이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머리랑 가슴이랑 따로 노는데
다시는 만나고 싶진 않은 건 맞아요. 하지만 그 남자분의 되게 뭐랄까 감성적이고 따뜻한 어떤 그러니까 정서적인 터치라고 그러죠. 그 스킨십이랑 그런 걸 일단 떠나서 그런 정서적인 터치와 교류 이런 것들이 이분한테는 제법 인상 깊게 남은 거죠. 근데 그 분이 좋다기보다는 그분의 그런 그분하고의 교류. 문제는 어느 정도 친해지고 하다 보니까 남자분이 이 여자분에게 그런 모습을 좀 안 보인다거나 태도가 많이 달라졌음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섭섭하잖아요. 근데 이미 그때부터는 우리 이제 남자친구분은 여자분보다는 자기 여자친구보다는 조금 더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성에서 더 뭐라 해야 되나 노력을 한다거나 친밀감을 보인다거나 그러지 여자친구는 조금 뒷전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미 뭐 의미가 있을까요? 그쵸? 뭐 대단하게 잘해달라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 성향도 있어요. 밖에서 잘하고 내 사람한테 조금 이해해주겠거니 하고 좀 섭섭하게 하는 그런 분들 있어요. 저도 약간 그런 성향이 있어요. 욕 못합니다. 저를 욕해야 돼서 저도 이제 일만 하는 일하고 좀 가족들에 대해서 많이 소홀하니까 저도 좀 할 말은 없는 사람이긴 한데요. 그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친구가 그런 거죠. 그 남자친구가 되게 다정하고 그런 면에 반했는데 그거는 남이었을 때 그랬던 거예요. 내 사람이 되니까 이제 남한테는 잘하지만 나한테는 너무 무심하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이별을 선언했더니 되게 뭐랄까 당연히 섭섭하죠. 근데 조금 더 뭐랄까 여자분을 좀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다는데 그거는 이제 여자분도 표현이 조금 과했었을 것이고요. 남자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름대로는 자기 여자친구를 좀 여자친구하고 잘하려고 자기는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그게 이제 통하지 않으니까 그런 나중에 어떻게 노력해야 될지는 모르는 사이에서 아마 여자분한테 이별 통보라든가 어떤 그런 섭섭한 말을 좀 과하게 그렇게 들었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여자분 자체도 그렇게까지 남자분을 한테 노력하면서까지 만나고 싶은 생각까지는 아닌 것 같아 보여서 저는 이제 그냥 그 사람의 성향이 그게 특징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그 중재 정도만 어차피 그 여자분의 감정은 스스로 이 컵 여왕처럼 스스로 달랠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 누구 말도 좀 안 듣는 형이긴 하세요. 그게 나쁘다 이런 건 아니라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거죠.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냥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끌리는 거는 누구도 어떻게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각자 알아서 해결해갈 문제니까 제가 해드릴 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결정함에 있어서 자기 마음 체크하고 돌보기 그 정도만 좀 코멘트 해드렸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오늘은 제가 손님들한테 위안을 받았던 날이기 때문에 제가 손님들의 위안을 받았던 참 좀 특별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할아버지 덕에 참 또 색다른 기분을 느꼈던 오늘이었습니다. 다 그렇게 변수를 느끼고 겪으면서 사는 거겠죠. 저도 참 간만에 열도 받아보고 내가 화내는 인간이었구나. 근데 작년 올해는 유독 좀 버럭버럭 하네요. 제가 그럴 일이 한 번씩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제가 올해 운적으로는 사실 그닥 편치 않은 슬럼프적 운이에요. 예, 그 감안은 하고 있는데도 오늘은 심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화를 제 스스로 관찰을 했을 때 화나는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처럼 제가 아끼는 것을, 그러면 이제 제가 아끼는 거는 칼린이잖아요. 제 공간, 제 손님들이 오시는 그것이 좀 침해받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되게 힘들었었나 봐요. 순간적으로 되게 걱정되고 방어적으로 완전히 확 돌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어쩔 수 없구나, 그놈의 버릇은. 예전에 제가 정말 또 이 비슷하게 정말 심각하게 화를 냈었던 때가 딱 한 번 더 있거든요. 그것도 길거리에서 사람들 많은 그 신촌 현대백화점 뒷 그쪽에서 이제 제가 근무를 할 때인데, 바 매니저로 저희 그 바텐더 우리 저기 같이 일하던 띠동갑의 우리 땡땡냥이 나갔는데 뭐 볼일 보러 어디 아래 잠깐 나갔는데, 저희가 7층 스카이라운지였거든요. 나갔는데 조금 기분이 이상한 거야. 어디선가 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지? 그래서 혹시나 해서 어쨌거나 우리 가족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불길한 생각이 들어서 밖을 내다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밑에서 어떤 남자가 그 친구한테 막 좀 욕을 하면서 위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그때 출동을 했죠. 그게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하고 그냥 뛰어내려가갖고 좀 예, 뭔데 욕하냐고 막 제가 막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줌마 뭐냐고 해서, 그래 나 아줌마도 어쩔래 막 이러면서 막 제가 웬만해서 그렇게 흥분되는 적이 없는데 그때는 진짜 막 완전히 흥분해갖고 오늘 그런 일이 한 번 더 있어서 추억을, 컵식스가 추억을 생각나게 해줬군요. 저에게. 좋습니다. 그럴 때도 있는 거죠. 저는 모성 본능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낳은 자식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제가 함께 일하고 또 저보다 12시래요. 12살이나 어린 근데 그 친구가 또 부모님이 안 계셨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마음이 좀 짠하죠. 저도 모르게 제가 엄마라고 착각을 했었나 봐요. 오늘 컵여왕을 칠하다 보니까 별얘기 다 나오네요. 오늘 좀 이상한 날이에요. 그래서 말투가 와요. 쑥스러운가 보다. 그래서 하여튼간 갑자기 그 생각이 많이 나네요. 오늘 추억을 다시 한번 되돌리고 이렇게 생각하게 해준 고마운 사건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사실은 한켠으로는 신경이 제가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 분한테. 이게 굳이 제가 스트레스나 피로감이 많이 쌓여서, 아까 이 책 그거 읽다 보니까 좀 반성된 면이 있어요. 내가 좀 스트레스라든가 그 피로가 쌓여서 예민해졌었나 보다. 그 부분도 조금 반성을 하면서, 하지만 그래도 저는 할 일을 한 것 같다. 그거엔 변함이 없습니다. 그거는 따로. 저는 그래요. 안 그러면 계속 와갖고 자꾸 그럴 텐데, 그러면은 더 험악해지지 않겠어요? 자, 일단 오늘 요걸 볼 게 아니고, 그렇죠? 이게 먼저가 아니죠. 자, 그래서 오늘 저에게 한 장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나누라고, 어제 이거 나왔었는데, 쉐어를 기프트 나누라고 했었는데, 그래도 제가 고생한 동생을 위해서
맛있는 저녁을 샀어요. 재난 기금으로요. 재난 기금으로 맛있는 거 사서 나눠 먹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내일 저에게 좋은 어떤 조언을 주세요. Invest in your spirit. Invest. 영에 투자래. 투자. 오늘 밴드 나왔었는데 홀스코프 벨린 이게 그거거든요. 투자. 내가 아까 뚜껑 열린 걸로 봤다고 했지만 이 카드에 이 홀스코프 벨린 카드에서 이 카드 자체가요. 풍족함을 뜻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게 투자를 뜻해요. 근데 그 투자가 금전적인 투자가 아니라 이것처럼 영혼과 노력, 영혼 어떤 그런 투자예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왔을 때는요, 금전적인 투자 이런 거 생각하면 낭패 볼 수 있어요. 돈이라고 해서. 이건 풍요로움을 뜻하는 poverty, 풍족함인데 그 풍족함이 재산상의 풍족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에 대한 투자. 지금은 당신 영에 가장 중요한 것에 투자하는 것을 망설이지 마라. 자아는 영을 발전시키고 강화하는 데 소비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비현실적이라고 부른다. 자아는 이런 영에 투자하는 것 자체를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막는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투자는요, 여기에서 나온 이 투자는 절대 금전적인 투자가 아니라요, 어떤 노력과 마음과 이런 어떤 열정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의미적인 투자거든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러나 영은 여러분이 자기관리에 투자할 때마다, 그렇죠, 그것을 알고 있다. 자기관리 맞아요. 행복, 마음의 평안, 그리고 바깥 세상의 풍요로움 외면에서 풍요로움의 외면에서 1000배 이상 돌려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그런 발전이라든가 투자가 아닌 내면에 대한 투자,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개발, 영적 우리 기도라고 하잖아요. 기도를 해서 그 자신의 어떤 그 영적 발전, 정신적 발전, 마음의 발전, 지혜를 얻는 거. 근데 우리가 지혜하면요, 무조건 자애롭고 막 이래야 된다라고만 생각하지만, 오늘 계속 제가 얘기했듯이 필요할 때는 잔다르크처럼 나설 수도 있는 대신에 미워하지 말자고요.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그 할아버지 안 미워해요. 미워하진 않는데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네요. 그분은 영에 투자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실 테니까요. 그게 좀 슬펐어요. 자, 봅시다. 그래서 내일은 저에게 어떤 조언을 주실 건가요? 오늘 이거 찍어놔야겠어요. 그래서 내일 제가 피드백 드릴게요. 이거 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었는데 제법 맞는데요. 이렇게 공부하면 저 공부 많이 되겠어요. 제 거 잘 안 보는데 저 진짜. 네, 조언 주세요. 엄마, 심판. 저 내일 뭐 할 게 있긴 있어요. 오늘 했던 것들에 대해서 아까 투자해야 된다 그랬더니 시간과 노력의 투자를 해서 뭔가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정리하고 바꾸고 막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어떤 사항들이 좀 조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저에게 주어진 숙제가 있다라는 것도. 막대2. 막대2는 이제 조망하고 계획하는 거죠. 조망하고 계획한다.
내일 하루에 다 할 수는 없고요. 내일 이제 알아보고 진짜 여기서 이거 얘기하는 것처럼 지도 세계 원래 우리 유니버셜에서는 지구본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내일 이 복잡한 문제들을 일의 순서를 정하고 지도를 내비게이션을 그려야 돼요. 저는. 자 봅시다. 펜타클 5 도움이 필요하다. 내일 도움이 필요. 이게 이제 난 괜찮아 나 혼자 할 수 있어 하면서 우기지 말고 예, 도움을 받으려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마음이 가난한 카드이기도 해요. 근데 이거죠. 위축된다거나 겁먹는다거나 그래서 이제 혼자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이도저도 못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움을 청해서 잘 해결을 할 일이 있다. 그러면 마지막 조언. 막대기스 또 나왔어요.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할 일 있으면 서두르지만 말고 해라. 내일은 어느 정도 진척이 제대로 보여질려나 보네. 오늘은 일을 저질렀으니까. 예, 오늘은 이 막대 에이스로 일을 저질렀어요. 하지만 내일은 약간 그런 의미보다는 조언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 해야 될 게 있다. 그리고 이제 일의 순서를 정해야 된다. 이것과 저것. 제가 지금 일시적으로 사업자 등록자가 2개가 돼버렸거든요. 하나 정리해야 돼요.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예, 좀 그런데. 뭐 이미 말해줘 버렸는데 뭐 어쩔 수 없겠죠? 예, 그래서 내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좀 해서 예, 하지만 단번에 뭔가 해결이 된다거나 그러진 않을 수 있어서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도 일단 이거 예전에 제가 위축되지 말고 행동해서 해라.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또 약간 엉터리 같지만 또 뭐 하나 읽어봤습니다. 예, 개인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좀 이래도 되나 싶네요. 네, 오늘 컵 여왕이요. 완전 오롯이 진짜 저였던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 정도까지야 뭐. 예, 그래서 오늘 하루 모두들 고생하셨고요. 피곤한 게 있었다면 빨리 마감하시고 늦게까지 저처럼 이렇게 늦게까지 있어서 스트레스를 만들지 마시고 저도 빨리 정리하고 저 자신을 달래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모두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단 한 분이라도 들어주신다면 제가 멈추지 않고 열심히 한번 찍어볼게요. 예, 더 친숙하고 그리고 하루하루 성장하면서 희망을 줄 수 있는 칼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또 봬요. 사랑합니다. 안녕.